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 10년 차 조병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더운 시기에도 이 철원은 일교차가 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과가 단단하고 육즙도 많고 그리고 단맛도 강하고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영양 성분이 많고 특히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레몬C보다도 2배 이상 높아서 피부 관리, 특히나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순환에도 많이 좋고 해서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몸에 건강하다는 말씀드리고 철원 파프리카를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렵죠. 고온기, 그것도 전에 장마기, 그러니까 일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수확 시기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 7월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많이 나오는 월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고 8월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를 갖고 있어요. 그 농장마다 파프리카 수확 시기는 조금씩 틀린데 보통 보면 6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수확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환경을 인위적으로 맞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런 고온기 때는 환경 제어를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생육 초기 선선한 시기하고 그 한참 수확기 지나서 가을녘에 그때 주로 이제 환경 컨트롤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 초기 추세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처음 이제 정식해서부터는 영양 생장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배합도 영양 생장 쪽으로 하고 그땐 주 목적을 그 뿌리 밝은 쪽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그 1그룹이 형성이 되고 2그룹이 형성이 되는 시점부터는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그 환경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관리는 일단은 예찰이 가장 중요하죠. 시기를 두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예찰을 하고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살충제를 따로 살포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부분적으로 병해충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적으로만 살포를 하고 왜냐하면 전체 살포를 하게 되면 그 천적에 해를 갈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아그로에서 받고 있고요. 천적을 지중해 응애하고 에꽃놀인제 2종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파프리카는 아무래도 바이러스, 세균성 전염병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 면적 또한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서 상당히 조심히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 과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배꼽썩은병 또는 열과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죠. 거기에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열과 같은 경우에는 발생 이유가 그 장마기 이후에 바로 이제 고온기에 접어드는데요. 작물이 이제 물을 빨아 먹는데 이 증산을 해야 되는데 증산을 하질 못하고 그 먹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과로 가다 보니까 근압이 높아져서 피부가 갈라지듯이 과피가 갈라지는 현상을 열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방을 하는 게 지금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연면 시비하고 환경적인 조건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데, 그럴 때 연면 시비는 저희가 열마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기가 끝날 무렵에 고온기가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살포를 해주고 있는데, 장마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 살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2차 살포를 해주고요. 연면 시비를 해주고, 그리고 시기하고 여건이 맞으면 한 2주 후에 한 번 더 3차 살포를 해주는데요. 보통 농가들은 한 2회 정도 살포를 하고, 저도 보통 2회, 시기가 맞으면 3회. 다만 마지막 살포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7월 후반에는 끝나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열과가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 그 열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안에, 그 사전에 그 연면 시비로 예방을 좀 해줘야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마기는 한 3, 4년 정도 사용한 것 같고, 효과를 좀 상당히 좀 본 편이에요. 출하를 할 수가 있어요. 못생긴 건 못생긴 대로 출하를 할 수가 있는데, 열과가 발생한 과일은 상품성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출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단단함을 유지해서 의외로 그 수확한 물건이 탄탄하고 과즙도 풍부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빈도수가 상당히 좀 떨어졌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마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열과가 발생하는 거를 그 환경적으로 예방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열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열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열마개를 사용해서 열과를 방제를 한다는 거는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제품들도 있겠지만 제가 써본 결과로는 열마개의 효과는 상당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글로벌 아그로 중부지점의 오경민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열마기 같은 경우는 고순도의 글라이신 베타인과 플로린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글라이신 베타인과 플로린을 쉽게 설명하자면, 작물이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삼투압 조절 물질이자 단백질,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글라이신 베타인과 플로린을 100% 식물성으로 추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살균, 살충제와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럽, 스페인에서 직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미 검증을 받았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온 피해를 받으면은 작물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가지고 작물체 내에 피해를 보게 하는데, 저희 열마기는 글라이신 베타인과 플로린이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세포막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광합성의 속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열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과실 내에 수분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생기는 이 적절한 팽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열과뿐만 아니라 과실이 좀 더 충실해지고 단단한 조직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큰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